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거래일 3월 31일 화요일 인사드리는 클로징벨 라이브입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와, 3월이 참 끝까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3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좀 위로의 말 서로 건네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위로의 말도 물론 건넬 수 있지만 좀 끝까지 힘들다, 이런 얘기로 또 시작을 하게 되네요. 코스피가 그래도 좀 회복을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5천을 못 지켜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염려까지도 드는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5,050선입니다. 4.3% 하락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4.83% 하락 1,053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장중 최고가 5233까지는 그래도 갔었습니다. 미 선물이 양전으로 돌아서고 좀 상승폭을 확대해 가기도 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에는 소위 말빨이 안 먹힌다고는 해도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발언들도 나오면서 시장이 좀 회복하나 했었는데, 마감으로 가면서 다시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의 거센 매도 코스피에서 3조 넘게 4조 가까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3월 말이니까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팔았나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뭐 기사로도 나오고 체크가 가능한데, 33조 넘게 팔았다,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합산하면 40조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또 키포인트는 환율이죠. 환율에 대한 부분 1,535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이 두 분 바로 모셔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좀 털고 1분기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좀 산뜻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시장이 3월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씩 좀 평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본부장님? 환율에 대한 위기감이 그 오후장에서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다른 나라, 일본이나 대만이나 그 기타 뭐 홍콩이나 저기 다른 나라하고 차별화되게 나쁜 방향으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딱 하나로 꼽으면 환율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전쟁부가 뭐 발표한다는 것도 내일 아침 9시에 한다는 건데, 그게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혹시 뭐 또 종전하는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 찰나에 환율이 이제 1,530을 뚫고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원 엔화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올라가면서 그 공포의 그 강도를 아주 끝까지 놓지 않고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애써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것 자체하고 유가 올라간 거하고
그리고 반도체 스팟 가격이 내려가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은 비껴나서 유니크한 원인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더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뭐 바탕이 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본부장님은 환율로 아니, 오전에 빠졌을 때는 뽑으시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고 그다음 다시 빠질 때 환율이 우리나라만의 더 특별한 이슈로 다가온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통적인 이슈는 당연히 전쟁 이슈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상황이지만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좀 회복을 하다가 다시금 낙폭을 키웠던 부분은 환율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차장님. 네.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지금 환율이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그 1분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리밸런싱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쪽에 대한 차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 후반부가 되면서 2차 전지도 같이 밀려 내려왔죠. 초반에는 3천당 제약이 악재가 좀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고 3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악재 아닌 악재라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었던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버텨줬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자구반부에는 많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투심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심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 실제로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투심에 대한 약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튀는 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추경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자금이 원화가 좀 풀리면 그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반영이 됐고 전 이제 우리나라 장 마감되고 나서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파생 쪽에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 후반부에 나온 낙폭은 저는 투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저는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대형주들 뭐 5%, 7%, 6% 이런 식으로 밀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4월 달은 또 이제 3월 달에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월봉 기준으로도 한번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월봉으로 주봉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지받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4월 달에도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지만 저는 현재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레벨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 자체가 올라올 것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은 부분들, 본질적으로 좀 더 좋아진 부분들이나 좀 안 좋아진 섹터들도 있고요. 좋아진 섹터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뭐 은행주라든지 약간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던 지주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 달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반 경직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단 말고 좀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만들어지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도 금융주, 지주사 이쪽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왔던 또 오후에 나왔던 소식이죠.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안 26조 2천억 원 의결됐다. 뭐 이런 소식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로 또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그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파를 우리가 조금은 오늘 시장 보니까 과소평가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부장님 약간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드셨던 거예요. 시장 이렇게 보시면서. 환율은 네. 사실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1530을 못 잡으면은 1550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봐서 그 리스크 포인트가 새롭게 등장한다라고 이게 여기 나와서 얘기 안 했으니까 했지 그러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얘기한 걸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환율 관계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1530 버틸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을 때 그거 못 잡으면 1550 아까 추경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 뉴스 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기서 우려됐던 게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뭐 회의를 통해서 환율 얘기를 누가 하실 묻지 때 않으니까. 제가 여쭤볼 거예요. 딴 데서 마찬가지. 환율 얘기를 여쭤봤어야 돼. 30 못 잡으면 50 깨진다. 이런 걱정이 들어오면은 그게 한 번 더 트리거를 될 수도 있다. 저점이라 생각했던 걸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그게 오늘 안 좋을 때 한꺼번에 나와서 물론 내일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또 그거 정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서 말아 올리면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 그게 좀 단기적으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빠진 거는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핵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좀 더 낙폭이 심하게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의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의 영향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 1,530원이 넘어서고 뭐 35원도 넘어서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그 위까지도 좀 열어둬야 될 수 있다. 하는 관점. 뭐 그렇게 늘 얘기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진짜 경계를 임계선을 뚫는 건가 그런 생각을 혼자 가지면서 주말을 보냈는데 네. 그게 바로 이렇게 바로 될지는 몰랐어 사실. 이거 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 화면 잠깐 네. 보여주시면 이게 그 달러 원 환율이거든요. 환율 지금 1,550원, 30원 정도, 50원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가 이제 1,55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같은 경우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상방으로 약간의 발작성으로 이제 주가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밸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종합주가지수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그렇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게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좀 해볼 만한 기간인 것 같거든요. 저는 뭐 1, 2주 안으로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무리하게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흔들림이 좀 더 나왔을 때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현금 확보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환율이 더 튀면 그때는 이제 단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이제 두 분 다 좀 무게감 있게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 더 뉴스상 체크를 해드리면 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있었고 오늘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율 상황에 뭐 큰 우려가 없고 달러 유동성도 양호하다라는 그래도 좀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환율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1,535원을 뚫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까지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본부장님 그 미국 시장에서부터 사실 네네. 그 뭐 혼조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마이크론이 이제 너무 반도체가 4% 빠졌으면 그렇죠. 혼조는 빠졌기 아니었지.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수상으로는 혼조지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지수는 크게 빠지고 반도체가 4% 이상 빠지면은 대한민국 증시는 무조건 2% 이상 빠지는 거예요. 그게 40% 50%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반도체 지수가 4% 40% 4% 넘게 빠졌면은 한국도 2점 몇 프로 3% 빠지는 게 기본이에요. 야간 선물도 그래서 3%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용인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뭐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빠진 거 환율, 그거가 말아 올려지는 것이 지금 위기, 단기 위기를 벗어나는 건데, 그거 아닌 것은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쩌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부 관계자는 당연히 좋은 말 해야 되겠죠. 우리보다는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해 주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우리보다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는 좀 더 네거티브하거나 중립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뭐 덜 팔려고 하다가 더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걱정이라는 거고요. 그게 뭐 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위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4,000매덕 불이 뭡니까? 외화부 있고 단기 외채 해봤자 단기 외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40몇 %밖에 없다. 딴 나라보다 낫다.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많이 수그러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호르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9시에 그 전쟁부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네. 당장 오늘 내일 사이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아침에 저점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갔다가도 그렇죠. 그걸 보면서 좀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좀 늦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갇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차장님 봐주시겠는데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 전체적인 그 거래 자체가 그게 만약에 어느 시점에 많이 터졌다 그러면 그것도 원인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안 비싸죠. 안 비싼데 그렇다고 마이크론하고 저기 샌디스크가 7% 9% 빠졌다고 우리가 7% 9% 안 빠졌으니까 세이프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건데 어제 우리는 미리 빠졌으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거는 분명히 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이탈이 더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당분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은 뭐 반도체 가격 뭐 이런 거 뭐 퀀트가 나발이고 그게 필요 없어요. 터보 퀀트. 터보 퀀트가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터보 차지가 들어오더라도 이건 못 끌어올리는 거죠. 그거 해결 안 되면 환율하고 유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끌어올려요? 방법 없습니다. 예, 그거는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 없는 거고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현물 가격이 어떻고 터보가 어떻고 누가 하는 말이 어떻고 실적이 45조 나오는지 38조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그게 안 되고서 실적이 42조가 나와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10%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다고 여기서 더 빠지냐? 이거는 북밸류가 지금 PER이 6배가 깨졌기 때문에 보통 피크라고 생각했을 때 밸류에이션도 내려가더라도 5배대로 확 내려가서 3개월 있는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 패턴대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억울하지 않고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주가 레벨까지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상적일 때는 이게 뭐죠? 우리 배당 수익이 8%, 6%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보인다 이거지. 이게 무너져서 스태그플레이션 되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안 나와도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만약 그렇게 누가 규정하면은 그럼 더 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공포 지수는 저점에 왔어요. 거의. 그렇죠. 그리디한 피어 인덱스가 9까지 떨어졌어요. 한 자리로. 네. 네. 근데 9가 오래간만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 12하가. 근데 12하 떨어진 건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바닥권이라고 보는 게 미국이 좀만 다른 얘기하면 미국은 그리디한 피어 인덱스의 12하기 때문에 바닥권일 수 있어요.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고 12하는 드문 케이스인데 시스템 리스크가 들어가면은 9 이하가 몇 번 더 있습니다.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볼까요? 네.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바닥을 찾아야 돼요. 그 시기야. 왜냐면 금융위기 때 2008년 때 우리 앵커님 대학교 다닐 때 네네. 그때 보면은 이게 5 이하까지 갔었어요. 리만 브라더 사태가 났을 때. 이건 시스템 리스크죠. 5. 그 다음에 미국이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때도 7 이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 했을 때 15까지.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심한 거죠. 미중 관세 정쟁은 될 게 아니다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시스템 리스크는 7, 5인데 거기까지 안 간 거지 아직. 예, 그렇게 온 거예요. 코로나 때는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이거는 예외라 치고 그러면 아까 신용등급 금융 시스템의 위기에 근접하는 정도로 더 내려갈 지금 상황이냐 미국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럼 바닥이 쳤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심각하다는 거지 나중에 깨달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2하면은 바닥권이라고 보고 여기 못 사면은 이 공포에 못 사면 언제 사느냐 이게 나올 법한데 우리도 거기에 동조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환율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바로 지기가 좀 애매하고 주춤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공포 심리는 바닥권이에요. 알겠습니다. 시장 그 숫자 한번 마무리하고 또 계속 좀 가볼까요? 코스피가 결국에는 4.26% 하락이고요. 5052, 5052선, 5050선은 지켜냈는데 사실 오늘은 5100선 공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좀 장중에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5100 밑으로 내려오면서 5150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보면 거의 5% 빠졌습니다. 4.94% 빠지면서 1052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달러원 환율
오늘 요게 1,53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1,535원 돌파하면서 이제 1,540원까지도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오늘 장중 내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이 오늘도 실탄을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순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 매수가 오늘 양시장에서 나왔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사줬네요.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4조 넘게 팔아주는 흐름이 3월의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사주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 대거 팔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빨간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빨간불이 한화오션. 네, 오늘 마스가 뭐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조선주에 좀 매기가 쏠리는 흐름도 있었는데 한화오션 결국엔 빨간불을 켰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 삼전 하이닉스 5%대 7%대 각각 빠지는 흐름 보여줬고요. 뭐 코스닥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시총 1위 삼천당 제약 한가 가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이야기가 필요해 보이죠.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네. 시장 포인트 어떤 부분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많이 밀려서 네. 이제 더 빠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밀림이 나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어쨌든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갔다 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계좌가 박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너무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오늘같이 많이 밀리면 어떻게 보면 남겨져 있었던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하자, 좋을 때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밀리니까 주위에서도 들리는 이야기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럴 때 좀 사고 싶어도 이럴 때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마이크론이 제가 이야기하면서 잠깐 찾아봤더니 마이크론이 고가가 470달러더라고요. 470에서 지금 320이면 30%가 넘게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전 좀 생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530원 밑으로 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환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수급적으로는 장 마감되고 나서 이제 뭐 파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옵션 시장 쪽에서는 딱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이제 시기열을 길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5,403 제가 요거 출처를 못 적었어요. 출처를 못 적었는데 혹시 요거 출처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5,439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8.18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5,000포인트까지 위협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8배 이하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장 반등을 한다라는 관점은 위험해요. 당장 반등을 한다라는 관점은 위험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뇌동 매매라든지 내가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도 좀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좀 가라앉고 유가도 좀 그리고 우리 4월 달 들어오면서 그 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지금 자금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 환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11월 달까지 60조 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무조건 잡힌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환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 겁은 좀 먹어지지만 겁은 좀 나지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겁은 좀 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도 그렇게 좋진 않고 코스닥은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뭐 매도 사이드카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날 매수 사이드카 이렇게 벌어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시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떠나면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그 반등분을 아예 못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완벽하게 시장을 떠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위치에 놓여 있지만 밸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이제 내일부터 4월이죠. WGBI 윅비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슈가 또 있다는 거 짚어주셨고 여기에 따른 영향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게 진짜 딱 말씀 중에 맞는 게 뭔가 이런 변동성에 대응을 하고 싶어도 현금 갖고 있는 게 없고 전부 다 이제 포지셔닝이 돼 있으면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저도 매번 잘 안 맞고 맞아요. 저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네. 좀 겁을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면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항상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따라가고 싶고 뭐 경계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따라 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밀리면 또 겁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게 좀 반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시장을 보시면 물론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신용 잔고나 반대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준다면 주가는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겠다라는 매수 물량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낙폭이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수급에 대한 우려는 있거든요. 수급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밸류에 대한 우려는 저는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심에 있어서 지금 나는 밸류를 볼 것인지 수급을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로만자라의 표범님이 채팅창에 탄환을 아껴라. 아직은 분할 매수 노노노.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있으신 거예요. 아직은 좀 이르다. 맞아요. 근데 네. 이게 그런 거죠. 탄환을 저도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탄환을 아껴라.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내가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 따라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가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완전히 나왔을 때 그 다음 눌림목에서 또 들어가거든요. 네. 이건 성향의 차이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갑자기 내가 풀베팅을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예적금을 깨서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채팅창에 님께서 우리 본부장님 오늘도 마일드한 팩폭을 해주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본부장님 어떤 얘기로 좀 가볼까요? 사실 아까 샌디스크 그거 샌디스크. 좀 볼까요? 좋아요. 환율이 안 잡히면은 대책 없고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안 잡히면 대책 없고요. 만약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나와갖고 하면은 미국도 여름 지날 때 대책 없어요. 이거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5%라 보지 마시고 한 30%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어서 주가 잘 안 올라갈 수도 있죠. 바닥을 치는 거하고 또 올라가는 거 다르니까 봅시다. 샌디스크가 제가 그 원래 퀀트 나왔을 때 뭐였지? 아까 터보 퀀트. 왜 입에 안 어울리죠? 터보. 전혀 터보 차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놈이 나타나갖고 완전히 개판을 만들었는데 근데 걔는 오비 일학일 뿐입니다. 네. 근데 샌디스크는 사실 그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뺐거든요. 네. 잘 보세요. 잘 말씀드리는데 오늘 빠져갖고 PER이 6.8배야. 그 잘 나간다는 샌디스크가 6.8배야. 현물 가격 빠진 거는 디램 가격이 빠지지 낸드는 지금 계속 현물 가격도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토보콘트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어요. 스팟 가격도 안 빠졌어요. 주가가 근데 많이 올라갔고 한 1년 봤을 때 5배도 올랐으니까 얘는 왜 안 빠졌지? 매크로가 좀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패대캐 쳤다고 오늘 보거든요. 그래서 빠졌는데 6.8배입니다. 6.8배. 네. 이건 올해 6월까지 실적이니까 거의 좀 뭐 픽스된 거 마찬가지 6.78배고 마이크론이 아까 30% 빠졌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를 뒤로 밀면은 아직도 오른 상태예요. 뒤로 얼마까지 밀는데 지금 5.6배입니다.
자, 마이크론이 5.6배고 샌디스크가 6.8배. 그 우리는 얼마여야 돼요? 10배. 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10배 제 희망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맞아요. 좋죠. 당연히. 네, 네. 네. 그건 마치 대한민국 달러 원화가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저께 기준으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낮은 실적, 네이버보다 높은 실적 나와야 됩니다. 네이버 실적도 나오면 이건 더 날아갑니다. 네. 한 5%, 10%더 날아간다. 네이버 실적보다 사실 높은데 네이버 기준으로 7.3배, 4.9배인데 오늘 더 빠졌으니까 네. 아마 네이버 기준으로 4.5배, 4.6배, 7배 깨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실제 상향, 최근에 이익 시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기준으로 봤으면 6배 중반, 4배 초반이니까 오늘 깨졌으면 4배가 안 됐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4배 안 되고 삼성전자가 6배 간신히 지켰을 거예요. 4배, 6배, 4배 깨지고 6배. 이거 기억하세요? 4배, 6배. 다시 돌아갈까요? 복습합시다. 네. 그 과거의 반도체가 메모리가 피크 구간이다, 피크가 아니다, 무슨 이런 그 여러 설렁설레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크 무슨 개소리야, 피크야. 이런 소리 하면서 그 나쁜 얘기하면 죽일 놈 같고 뭐 이렇고. 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크야. 네. 그런 논란이 나왔을 때가 주가는 6배, 8배 갇혀서 갑니다. 네.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죽었다 깨라도 10배 안 간다고. 아. 죽었다 깨라도. 삼성전자 30만 원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꿈이지만. 그러니까 피크 논란이 나오면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피크가 해소돼야지 위로 뚫면 이렇게 되는 거고, 피크 아니라고 버텼는데, 진짜 반도체가 빠진다? 그러면은, 어차피 스파크하게 한번 빠진 거 말고, 추세에서 빠지면은, 이게 밑으로 한 단계 더 내려옵니다. 3배, 5배.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배 막 깨지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6배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환율까지 있으니까 빨리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높을 때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현금도 없고 높을 때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뭐 주가 자기 계좌가 복구되나? 그런 얘기 하는 이유는 본인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2천만 원이 됐다 합시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한 5천만 원에서 2천 샀는데 다시 하려면은 다음에 이거 또 까먹고 다시 할 거야. 5년 뒤에. 반복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클 반복됩니다. 네.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증명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이익이 2번 연속으로 잘 난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한 1년, 2년 꾸준히 높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마진이 계속 높아야 돼요. TSMC가 처음부터 PER이 20배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 5년간에 걸쳐갖고 꾸준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렇게까지 안 기다리고 1년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때 따지기에는 애매하게 좀 빨리 올라온 찰나에 재수 나쁘게 전쟁이 치면서 환율이 치면서 우리가 좀 과하게 빠진 면이 있어서 지금 그 피크라고 하더라도 하단에 확 걸렸으니까 아까 말씀하죠. 현금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 공포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현금이 또 금방 소진되면 안 되니까 알아서 사야 되는 건데 오늘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게 맞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동시에 알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45%를 갖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안 하는데 뭐 스몰캡이 뭐 올라갈 것 같으세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턱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 할 수 있는 거는 뭐 LNG 어쩌고저쩌고 하면 조선주나 아니면 뭐 그나마 이거랑 관계없는 게 뭡니까? 전통 없는 게 화장품이나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게임, 엔터나. 화장품, 근데 엔터. 지금 와서 그거를 사는 것이 얼마나 팩토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은 그냥 장 자체를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 있는데 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걸 인식하실 필요 있다는 말씀에서 용기가 있으면 조금씩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는데 그 올라갈 때 그럼 다음에 올라갈 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올라갈 때 알고 보니까 현물 가격 하락이 일시적이야. 고정고려까지가 안 가. 그럼 보니까 2분기 실적 삼성전자가 누구는 그래요? 1분기 때 43조 나온다 그래. 키움증권에서 누구는 얘기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소속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폴캐스트가 전혀 아닙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얘기하는 43조가 나오고 그분은 2분기에 가격이 더 올라서 57조로 얘기했어요. 40조, 55조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 나오고 여름을 지나갈 때쯤 되니까 현물 가격이 안정화돼서 고정거래 가격이 안 빠지고 계속 가. 그러면은 진짜 200조, 220조 나오면은 아마 PER을 7배 이상 줄 겁니다. 다시. 8배는 바로 안 가더라도. 7배 주면 20만 원이고 8배 주면 24만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갈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녹록한가 이렇게 검증돼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만약 17만 원, 16만 원이면 사실은 사는 게 맞지. 그것까지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재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스몰캡 지금 사서
별로 먹을 것 같지만 확 올라갈 수 있는데 내일 확 올라가고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사가지고 물린 것들 나중에 내일 한번 더 빠지면은 투매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안 나온 거? 그러면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많이 물렸으니까 20% 나머지 것들은 대책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네. 염려하셔갖고 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개인적인 거. 저가 만약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삼성전자 정도 약간 내 포트에 내 개인적인 겁니다. 약간 뭐 10%건 20% 현금에 약간 쓰고 나머지는 조선 쌍방으로 10% 쓰고 하면 한 20% 정도는 현금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전에 만약 했다면. 그러다가 환율 때문에 한번 뒤집어 맞았겠지. 오늘 샀어도 많이 났어야겠지만 그렇게 사놓고 버틸 수는 있다. 이 정도는 제 개인적인 팁. 네, 이상입니다. 그 미국에서 뭐 데스크톱 노트북 출하량이 네. 올해 줄어든다. 그거는 벌써 한 달 전 지난해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계속 반영이 되고 스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된다. 이런 거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 주가가 20만 원 갈 때 2월 달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에브리바디 해피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반향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반향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사는 컨슈머니까 컨슈머는 우습게 하는 거니까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여러분이 휴대폰을 200만 원 사고 300만 원 사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 근데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 살 거 아닙니까? PC 사려다가. 그럼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PC나 휴대폰을 팔 때 걔네들이 파는 사람들 힘들어하겠지. 네. 그러면 오더가 줄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추고 싶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서플라이가 준비가 안 되니까 가격이 팍 낮아지는 않은데 준비되는 게 계산해 보니까 내년 2분기니까 내년 하반기를 모르겠다는 거고 하반기를 모르겠다고 보지만 애널리스트 역시 포캐스트 못하니까 올해 실적이 좋으면 내년 실적은 거의 90%가 올해보다는 리니어하게 그로스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포캐스트. 그런데 그 아무리 2월달 보더라도 여기 투자가들은 내년 거 모르겠다 사이클이니까 그렇게 치부하고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20만 원, 110만 원 넘어갈 100원 넘어갈 때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 나온 얘기 아니라는 거지. 네. 근데 진짜 그 데스크탑이건 뭐 휴대폰이 작년보다 출하가 네. 5%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뭐 10% 이상 빠지고 13%를 네. 봤어요. 네. 적자가 나는 회사가 네. 대다수고 네. 삼성도 적자일지도 모르는데 약간의 흑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눈에 보일 때쯤은 주가는 그 이미 반영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2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힘껏 달려보자. 이렇게 간 거 하려고 한 동안이에요. 왜? 데이터 센터 믿고. 근데 데이터 센터가 탄탄하다는 거는 금리가 오르지 않고 네. 그 펀딩이 괜찮고 그게 최후의 보루가 이게 60% 70%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컨슈머 쪽에 20-30%는 에이 저 새끼들 힘들어도 나중에 힘들어 이렇게 치부한 거지. 근데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죠. 지금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2분기 실적까지는 고거야. 아무리 빨라도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인데 주가가 똑똑하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 신경 쓰인다면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6개월 앞당겨요. 그럼 지금 3월 4월 넘어갈 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물꼬리는 어쨌든 전쟁이 해결되고 그 후과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서 환율이 안정화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원약 유가가 안정이 돼야지 대한민국 리스크가 컨트롤 리스크가 부각이 안 돼야지 이게 한국의 지금 PER 8배 이하로 가갖고 2018년처럼 내려간 그거를 그거에서 벗어나는 정도. 네. 미니멈 한 3, 4배, 5배 정도를 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확 내려간 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이게 꼬인 것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서 올릴 방법은 없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금이 없으면은 뭐 어저께라도 팔아서 오늘 안 샀으면은 다행인 거고 오늘에도 파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반등할 수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네. 반등해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려가는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 팔았으면 또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일 반등하더라도 내일이 뭐 드라마틱하게 6% 거꾸로 반등하지 않으나 판 거에 대한 현금 확보로 다음에 전략을 할 수 있는 전략 자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꼭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버틴 분들의 연락이 있으니까 지금은 오늘은 약간의 비상사태 비슷한 거에 과매도권을 일단 진입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의 말씀 중에 환율 안 잡히면 대책 없다. 삼전 닉스 안 잡혀도 대책 없고 스태그 와도 대책 없고. 근데 요 확률을 물론 아주 높진 않아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 30%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오늘 깨달아갖고 그러니까. 오늘 파면은 바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 믿는 분은 저 같은 거 있잖아요. 10% 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본부장님이랑 저도 우리가 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빠져버리면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어야지 되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어야지 되는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게 없는 상태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환율은 내려오고 있네요. 뭐 152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PER 10배 가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저의 바람을 좀 말씀드려본 거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현금을 10%, 20%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다가 100%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매매를 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딘가는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5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A라는 종목을 10%, B라는 종목을 20% 이렇게 보유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20% 있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10%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20% 현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평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비중을 뭐 50%, 60% 가져가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에서 20% 정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현금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여기가 매수의 자리는 맞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난 고점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건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10% 정도의 상승 구간을 일단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게 밀렸다라는 것은 직전 고점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25% 넘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오기에는 전쟁이 지나가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우리나라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개인 코너에서 반도체를 한 25%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간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밸류 기준으로는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의 반등은 목표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은 이 현금은 내가 지금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내년까지 보유를 하겠어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 현금이 있다면 그걸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이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100%를 투자하고 있는데 현금 10% 남겨놨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종목당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그 10%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제가 어제도 개인 코너에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전 현금을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좀 참아보고 전 내일 올라오거나 하면 그때는 현금을 좀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현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가가 안정이 되고 뭐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이 조금은 안정이 된다라고 차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1,528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한국은행 쪽에서 방금 조금 전에 원화 절하 속도가 빠르다. 쏠림 확대 시 대응할 것이다. 구두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막아야 될 거예요. 다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난주 제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 안 했다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데 모든 걸 얘기할 수 없고 그런 얘기 하죠. 너는 계좌에 주식 안 사니까 계좌 주식 못 사니까 못 하는 거지. 사게 해주면 내가 하지. 예. 근데 펀드 들어와 있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모든 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네. 만약 그런 식이면 진짜 리딩맘처럼 하지. 찾아오고 돈 한 500만 원 맡기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책임질게. 그런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무슨 여기 이렇게 고품격 채널에 나가서 어디 이상한 데서 하는 얘기를 댓글에 다는 그건 참 몰상식한 분들은 참 오늘 화가 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가가 내려간 건 알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변동했을 때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다른 게 있으면은 패턴이 바뀔 수 있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산다 그랬는데 무엇도 생각이 바뀌니 마느니 이런 이상한 그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참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그런 소리 하면 저도 응징합니다. 저는 사본성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 편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있을 때 들어오세요. 근데 아시잖아요. 팬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 그런 분 제가 안 받을게.
진짜? 예.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야. 아이고. 예, 그래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흠님이 오늘 본부장님 조금 하드한 팩폭이군요. 그러면서 2,000원 보내주시고 항상 본부장님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장도 힘들고 그도 그럴 게 우리 2월 말에 코스피 6,347 기록하면서 와 그게 2월 말인데 3월 한 달 동안에 지금 5천 겨우 지켜낸 여기까지 오니까 그 우리 다 힘들죠. 그죠. 그렇죠. 근데 뭐 힘들죠. 누가 시장 빠지길 응원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네. 올라가길 바라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좀 하고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뭐 서두에 월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료 좀 볼까요? 우리가 굉장히 네. 좀 애매한 게 애매하다라기보다는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마지막 거래일이 우리나라 시장의 연중 고점이거든요. 2월 마지막 거래일이 여기 보시면 6347. 2월 27일 그죠? 6347 47. 그죠?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네. 3월 달에는 정말 한 달 내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종합주가 지수가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월봉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게 무슨 기술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맹신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환차손이 이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지만 실제로 환시장이랑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큰 경우가 환시장은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환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줄여놨었던 비중은 좀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둔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둔화될 가능성은 있고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재가 대비해서 뭐 10%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간다면 그래도 좀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종목별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코스피나 뭐 반도체가 내 전체 포트에서 80%, 나머지가 20%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60%, 40%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오늘 장 후반까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려고 했는데 장후반부에 뭐 지수 밀리니까 장사가 없죠. 다 같이 밀려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어디가 가장 먼저 올라올까? 근데 만약에 해외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반도체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힘든 구간이고 저점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저점에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 이야기라면 과거와 지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들은 밸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건물도 있고요. 직원들도 있고요. 뭐 특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반복됐었던 경우들이 일시적으로는 많이 왜곡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신용이나 미수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도 신용 사용이 계속해서 막혔다 풀렸다 하고 있거든요. 증권사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용이 막힌다라는 것은 어쨌든 무리해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반대 매도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현금만 가지고 정상적인 기업들을 매매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한 구간은 아닐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이제 속보가 나오자마자 드린 바가 있죠. 한국은행에서 네.
나온 속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절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쏠림 확대 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구두 메시지를 내놨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이제 속보가 나온 게 환율 안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이 1,520원대, 27원 정도까지 오늘 35원 넘기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지금 환율 관련된 속보가 연달아 좀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알루미늄 관련주, 그거는 그렇죠. 진짜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거, 펄어비스 쪽. 펄어비스, 뭐 흥하해운 쪽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사실 하나솔루션 올리지 않았나? 하나솔루션? 아니었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이 어제 이어서 사실 또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어제 이제 에너지 빠르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언급도 있었고, 에너지 믹스에 대한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올렸어요. 예. 그 아마 저기 주식 산 것 같은데 그 CEO 회장님인가? 아 그래요? 저 삼성 E&A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삼성 E&A. 유가 관련해서 네, 유가 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좋았고, 오늘 장 초반에는 조선주들도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 군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좀 붙어준 것 같아요. 한화오션이랑. 근데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전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이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군함이나 LNG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오늘 네. LNG 쪽과 관련돼서 동성화인텍이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네. 보냉제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냉제 만드는 기업이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있는데 한국카본의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동성화인텍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쪽 오늘 증권주들도 장 초반에는 좀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하실 것은, 여기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해결이 됐을 때 어떤 쪽이 많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잠깐 방송하시다가 저한테 요렇게 건네듯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어제 대비해서 좀 올라왔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해서 한 30% 정도 거래 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증권주 같은 네. 경우도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라든지 뭐 삼성 E&A 같은 그런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원전, 이렇게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걸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님이 근데 알루미늄주는 왜 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2022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올랐어요. 생산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로 관련 주들이 좀 올랐고요. 사실 오르는 종목을 이제 짚는 이유는 오르는 종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왜 어떤 종목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랐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삼천당 제약 얘기를 우리 안 할 수가 사실 없는데, 네네. 오늘 한가 났나요? 그래서 맞아요.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네. 코스닥 아무래도 네. 네. 그러게요. 뉴스 나오고 나니까 셀도 뉴스인가요? 근데 셀도 뉴스 치고는 좀 충격적이 많이 빠졌나요? 빠진 이유 특별히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어떤 뭐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삼천당 제약의 홈페이지에도 글이 올라오고, 저도 이제 이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장 초반부터 이제 주가가 낙폭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윤곽이 나와야지 이야기를 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전에는 거의 추측성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삼천당 제약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제가 아침에도 홍앵커랑 어디서 네네.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죠.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물량이 좀 나오면은 수익을 확정짓겠다라는 물량들이 순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주체들이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물량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수익이 났었던 자들이 매도를 어느 정도 하면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네.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삼천당 제약에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회사는 이 블로거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몰라요.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회사 측에 이건 어쨌든 공식 자료이니까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또한 이번 계약 규모는 1,500억이 아니라 뭐 매출은 계약 기간 동안 15조 원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건 회사 측의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고, 일단 뭐 삼천당 제약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밀릴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잘 추려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뭐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반발 매수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그래서 시총 변화들이 장중에 계속 있었습니다. 뭐 1등이 3등이 됐다가 그 1, 2, 3등이 계속해서 좀 변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삼천당 제약, 뭐 천당 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황제주 100만 원 넘고 이렇게 정말 고공행진을 하다가 오늘 단숨에 또 하한가를 가는 모습이 연출이 돼서 이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삼천당 제약 얘기하면서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본부장님이 좀 여러 번 네. 해주셨던 아직 것 몰랐어.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치? 몰랐어요. 아니에요. 저도 무슨 이게 뭐 말씀? 특정 주체가 아니라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네. 주가가 밀려 내려오니까 일시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게 사실 파이프라인 가치가 측정이 안 되잖아요. 뭐 인슐린 시장이 40조라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를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도 애매해서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삼천당이 만약에 코스닥 평균으로 빠졌으면은 한 1%는 더 빼거네. 그렇. 시가총액 그죠. 비중이 4% 되니까 3.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8%, 빠져가지고 1% 정도 뺀 것 더 같습니다. 뺀 거지.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채팅창에서 저 광고 각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와, 진짜 이제 광고 잘한다고 칭찬도 하던데. 정말로? 네, 네. 많이 들어오겠어요. 감사합니다. 개인 채널에도. 개인 채널 있으세요? 아유, 없는데. 하더라도 잘하실 최선을 것 같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날에 우리 얘기도 조심스럽지만 참 광고하기도 그렇죠. 그렇지만 와 우리는 있네요. 할 일을 해야 되고 정신 차려보니. 좋은 가격에 제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자탕 갖고 왔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자탕 브랜드인데 이바돔 감자탕입니다. 정말로 저는 감자탕 사 먹을 때 이바돔을 제일 많이 가요. 제일 자주 가는데 4+2 최초로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한 입씩 본부장님 혹시 부탁드리고 맛 표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4+2 구성입니다. 최초에 3만 원대 구성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4팩 구성인데 2팩을 더 드리는 구성입니다. 순살 감자탕이고요. 12인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분에 그러니까 3,316원 꼴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네. 3,300. 옆에서 지금 본부장님. 저희 차장님도 다 듣고 있습니다. 맛있나 봐요. 저도 먹어봐야죠. 3,316원 꼴이고요. 600g 2인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총 6팩이 들어있는 거니까 12인분이 총 되겠습니다. 라면보다 쉽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은 그래도 뭐 물도 끓이고 이렇게 넣고 스프도 넣고 근데 이건 그냥 와르르르 이렇게 끓이면 되는 라면보다 쉬운 초간단 감자탕 레시피. 발라낼 필요도 없고 간편하게 살코기만 쏙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옆에서 너무 하셔가지고 근데 맛있습니다. 먹어봐야 되겠는데 깔끔한데요?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네. 오, 한 느끼하지 번씩. 않고 깔끔한. 그래요? 부모님 어떠세요? 가끔 먹는데 이거는 뭐 감자탕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2-3번 먹는 것 같은데 보통 너무 느끼하거나 너무 그런 게 헤비한 게 있는데 기름기가 되게 많은 기름기 게 있죠. 있죠. 이거는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많이 못 먹는 걸 아까 오늘 저녁 약속에서 갖고 비싼 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조절하시는구나. 저도 좀 데려가세요. 같이 갈래요? 진짜 맛있네요. 기분 안 좋은데 소주로 한 잔. 저는 오늘 고객님 만나기로 해가지고 와, 맛있죠.
맛있어요. 간이 잘 돼 있고 안 짠데 다른 얘기인데 이 어릴 때는 감자가 그 포테이토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면서요? 그래요? 모르셨어요? 뭐가요? 뭐라고요? 감자탕의 감자가 포테이토가 아니잖아요. 맞죠? 본부장님. 포테이토 감정을 못. 그럼 뭐예요? 그 뭐예요? 아, 두 분 다 모르셨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무슨 약간 돼지의 어떤 부위 이름이 감자라고 알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뼈 이름이 감자라고. 아, 두 분 다 포테이토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감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오.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저도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러게 근데 두- 제가 둘이서 알기로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둘이서 아니라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채팅창에서 다 알려주시네. 네. 맞아요? 맞대요. 등뼈래요. 오. 돼지뼈래요. 그런 거 같겠다 들어보니까 몰랐네. 제가 맞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렴하게 갖고 왔으니까 끼니 거르지 마시고 쏙쏙 살코기가 진짜 먹기 편하게 되어 있네요. 네. 자, 다음 광고 들어갑니다. 요거예요. 네, 갤럭시 북 가지고 왔습니다. QLED 최초 79만 원대입니다. 저희 이제 뭐 시장 얘기하면서도 시뮬레이션 얘기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 요거 79만 원대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190g 초경량이고요. 램 24기가, SSD 512기가, 15.6인치 QLED고요. 윈도우 11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A급 리퍼 12개월 무상 보증입니다. 세계 최초의 QLED 노트북을 가지고 온 상황인데 이게 사실 지금 1190g 초경량인데 사이즈가 이 정도거든요. 딱 쓰기 좋은 사이즈인데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반했던 게 이게 색깔이거든요. 살짝 어떻게 보면 회색 같지만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약간 민트색 같은 네, 민트색 느낌, 그렇죠? 같은데요? 민트색 옆에서 같죠. 보니까. 네. 옆에서 보니까. 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트, 회색 민트 좀 매력적이다. 이런 색깔. 또 안내를 해드리겠고 요게 터치패드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대요.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니까 79만 원대 갤럭시북 가지고 왔습니다. 79만 8천 원이고요. 39% 할인된 가격이니까 갤럭시북 노트북 좀 필요했다. 바꿀 때가 됐었다. 점점 비싸질 일만 있다고 하는 요런 제품들 저희가 싸게 최대한 저렴하게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돌아가 봅니다. 또 한마디 하겠는데 어저께 저도 들은 얘기예요. 아이고. 네. 외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맥쿼리 노무라 해서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때 그 이익을 얘기할 때 제가 올해 이익은 그래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200 하셨어. 내년도 이익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자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쪽에 들리는 얘기가 그 마이크론 포함해서 몇 군데 실적 목표 주가를 낮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왜 낮출까요? 매크로 그다음에 아까 콘트 이런 나오니까 밸류에이션 낮추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해볼까요? 하이닉스가 200조가 나오더라도요. 200조 나오더라도 6배 주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이닉스가 4배에서 6배 피크 그 사이클에서 구간하면 4배에서 6배라지. 네. 4배 이하 내려가서 싸다 80만 네. 원인데 6배 아마 6배가 이제 목표 주가일 겁니다. 6배 치면은 120만 원. 120만 원. 삼성전자 6배, 8배인데 8배를 치면은 이게 좀 낮게 가면은 22만 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제가 찌워드리는 게 이게 목표 주가라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되면은 상당히 갑자기 애널리스트라는 게 또 낮출 수 있거든요. 그게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내려질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2개월 뒤에 이거 올린 지 1개월밖에 안 됐어요. 1개월 반. 근데 1개월 반 사이에 왜 또 바꿔요 그러는데 제가 여기 방송에 자주 나오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저한테 뭐라 그래서 바꾸시면 바꿔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꾼다고. 한 달이 아니고 3주 만에도. 전황이 바뀌면 일주일 만에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서 왜 상황이 바뀌어서 애널리스트 바뀌는 걸 뭐라고 해. 바뀌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험상 올라갈 때도 이게 여기서 더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감이 있어서 말해놓으면 고마워해야죠. 내가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19만 원 이상 갔을 때 이게 얼마나 먹을까. 예?
94만 원 갔을 때 얼마나 먹을까? 그러니까 내려갈 때,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 돼. 근데 지금 그게 얼마나 먹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외국계 낮추면 봐요? 외국계 낮추면 여러분들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찾아가고 싸울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하세요? 못 하잖아요. 애꿎은 국내 애널리스트하고 펀드맨 저기 여기 나오신 분한테 그냥 화풀이 하는데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사는데 뭐 비중에 50% 60%? 왜 그렇게 해? 자꾸 그럼 다른 것도 안 보이잖아. 예. 오늘은 코스닥이 그 3,000당인가 개천당 때문에 지랄 발광했지만 걔네만 없었으면 코스피보다 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듣기 싫은 얘기를 올라갈 때 좀 보셔야 되고 진짜 듣기 싫어. 아까 뭐 현금 인사가 사는데 현금 없다. 뭐 지금 현금 갖고 뭐 하라 말아 그러는데 아 있는 사람만 하라 그랬지. 없는 사람은 뭘 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지. 없는 사람은 내가 돈 줘?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차장님 입장에서 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자기 입장에서 자꾸만 갖다 붙이면은 아무 얘기도 도움이 안 된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내려간다는 얘기 듣기 싫고 내려가 있으니까 좀 용기 내라 하면 또 현금 없다고 뭐라고 뭐 어떡하라고. 여기 와서 같이 소주 한잔 하든지 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 미안하지 않아. 앵커님한테 하는 거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 생각도 바꿉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바꿀 생각 없으면은 이거 맨날 어저께 이건희 대표 나왔을 때도 맨날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보지 마세요. 맨날 보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본인도 스트레스고 나온 사람한테도 스트레스고. 가끔 보세요. 가끔. 여기 나온다고 하면 솔루션이 탁 매일매일 무슨 점쟁입니까? 솔루션을 갖다 주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저희한테 매일 와주세요. 앵커가 매일 나오니까. 요 방송에 매일 와주세요. 본부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만큼은 매일 와주세요, 여러분. 네, 매일 오세요. 매일 앵커님 와주세요. 매일 와주시고 저희 오늘 그거 아세요?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오늘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이슈가 많고 예측 불가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요런 이슈는 오전에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하지 않고도 이란 전쟁 끝낼 의사를 측근들에게 전했다. 뭐 똥 싸주고 똥 치우라고 지는 빠지는 거 아니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 어쨌든 뭐 요런 얘기가 있긴 있었고 4주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는 처음에 말했던 4주 6주 일정으로 진행한다. 요거 그대로다. 그럼 사실 지금 5주 차니까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그렇게만 견디면 되는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는 하고.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좀 더 안 들어갈게. 트럼프가 아주 이례적인 변종일까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중간선거 치고 뭐 선거는 아니니까 자기는 중간선거 치고 그러면 트럼프 다음에 레임덕이 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미국이 개가천선해 갖고 야 이제는 우리 함부로 이상한 나라라 하더라도 내 멋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깨닫고 지난 수십 년간의 그 자기 멋대로 한 그거를 바꿀까요? 아니 트럼프만 변종일까요? 아니, 미국이 원래 그런 그 이상한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역사의 흐름의 완성본일 뿐일까요? 라고까지 오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그지똥 제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하고는 오늘 그때 진짜 반미 투쟁을 하진 않았는데 대학 다닐 때 요즘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진짜. 저는 그냥 뭐 주식시장 떠나서 이게 맞나 싶어요. 계속 이렇게 뭐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근데 일단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네.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가 안정이 되고 유가가 많이 안 튀는데 환율이 굉장히 많이 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캐파 자체가 크니까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3월 말이기 때문에 좀 자금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수익 났었던 것에 대한 뭐 매물이 좀 나왔을 것 같고 내일은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일 뭐 매수해서 좀 들어와 주면 그래도 하반기 경직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미선물이나 뭐 유럽 증시는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너무 3월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4월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3월도 물론 행복했는데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저는 진짜 너무 힘드셨어요. 4월은 3월보다 좀 더 진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만에 한 840조 원이 주식시장에서 증발을 했네요. 기록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외국인 매수는 또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면서 어쨌든 3월 여러분 고생 많이 1분기도 고생 많이 하셨고 4월 1일 내일 또 만날 거지만 좀 행복한 4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일 행복하게 진짜 봬요. 네, 그러게요. 안도 행복하게. 하려나? 안도 하려나? 행복하게 뵙고 저희 사장님 행복하게 뵙고 네, 많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